주진우의 이슈 해설. 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24일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당장 직무에 복귀될 것이 확실시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분들을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대통령 탄핵 재판은 언제쯤 선고되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그 부분에 가장 관심이 가죠. 한덕수 선고가 잡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사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뒤에 숨은 의미를 좀 해설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은 동시에 선고하진 않을 거라고 미리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는 반나절짜리 재판이었고 대통령 탄핵 재판은 11번이나 어쨌든 재판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것과 대통령 것을 동시에 선고한다는 게 물리적으로도 어렵고 굉장히 편파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한 날에 선고한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 중에 가장 중요한 재판 두 가지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재판. 이거를 같은 날 선고한다는 것은 스케줄도 무리지만 일부러 한 듯한 느낌 때문에 저는 이것을 순서대로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고요. 사실은 한덕수 총리 재판은 이번 주 초에 한 화요일 또는 수요일 정도에 선고가 났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하고 거의 거울처럼 비슷하거든요. 최재해 감사원장도 반나절 만에 변론이 종결됐고요. 그리고 나서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과 한 일주일 정도 간격이 있으니까 그 간격 정도 내에서 선고가 되어줘야 뭔가 좀 형평이 맞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지금 헌재가 좀 코너에 몰린 것이 그동안 대통령 탄핵 재판할 때 초기에 이제 탄핵 인용 여론이 좀 높았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 그 여론을 등에 업고 좀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절차적인 진행을 대통령 측에서 정말 합리적인 항변을 하는데도 무시하고 본인들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탄핵 찬반 여론이 이제 거의 이제 뒤바뀌다시피 하면서 반대 여론이 높아지니까 이제 와서 그 절차를 보니까 너무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내에 재판관들뿐만 아니라 재판연구관들도 좀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겁니다. 이렇게 편향적으로 보였을 때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권위와 또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결정의 권위가 실리려면 어떤 공정하다는 느낌을 정확하게 줘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편향되다는 느낌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들 탄핵 선고도 판결문 쓰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빨리 했고요. 특히 검사들 탄핵은 그렇게 중요도에 비하면은 헌법기관의 수장인 감사원장이나 국무총리나 대통령 이런 사건들에 비해서 비중이 많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제 굳이 선고를 앞당긴 것도, 그리고 8대 0으로 기각을 한 것도 헌법재판소 자체가 법리에 따라서 균형 있게 한다, 이런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그것을 뒤집어서 보면 그동안 엄청 불공정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균형 잡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덕수 총리의 선고기일이 계속 미뤄졌던 것은 또 검사 탄핵이 더 늦게 변론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탄핵을 먼저 결정하고 한덕수 총리 거를 뒤로 미룬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마은혁 임명 여부와 직결돼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았잖아요. 임명하지 않은 게 탄핵 소추 사유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를 탄핵을 인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한덕수 총리 탄핵을 인용한다면 헌법재판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부담스럽고 한덕수 총리는 복귀시켜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복귀시켜야 되는데 마은혁 임명 문제를 임명하지 않았던 국무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기각해야 되는 상황.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마은혁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압박 카드들을 확 풀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민주당을 도와서 한덕수 총리 선고를 미룸으로써 최대한 이제 이 압박 카드를 길게 유지하려고 한 거죠. 최상목 대행은 너무 우습게 생각한 것 같아요. 본인들이 탄핵소추로 협박하면 또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있다, 직무유기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이 얘기는 자기들 지지자들한테 체포하라는 뭐 사인도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내가 정권 잡으면 너 최상목 수사에서 괴롭힐 거야? 처벌될 수 있어? 라고 최상목을 직접 정치 보복으로서 협박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재명 피고인이 엄청 급하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협박 수단이 엄청 비열하죠. 마치 직무유기로 지지자들한테 직무유기로 누구나 체포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그 얘기인즉슨 현재 야당의 거대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이 한덕수 총리 복귀 전에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최상목은 우리 정권 잡으면 두고두고 괴롭힌다. 이걸로 지금 협박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러고도 안 되니까 또 똥줄이 타서 탄핵을 실제 해버리려고 한 겁니다. 저게 쇼가 아니에요. 최상목 대행을 탄핵을 하고 또 그러면은 다음 국무위원들을 계속해서 협박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권을 잡으면 니네 가만 안 놔둬라는 협박은 먹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사람을 바꿔가면서 최상목 대행한테 안 먹힐 것 같으니까 한번 최상목 대행을 탄핵소추하고 국민들한테 엄청난 욕을 먹더라도 본인 재판보다는 어떻게든 대통령 탄핵 인용을 빨리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장면이죠. 그만큼 본인 재판에도 자신이 없는 것이고 대통령 탄핵 재판에도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는 어떤 모종의 정보를 나름의 경로로 입수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거의 미친 듯이 좀 날뛰는 장면이잖아요. 그렇게 미친 듯이 날뛸수록 국민들 보기에 되게 눈살 찌푸릴 수밖에 없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야밤에 막 그 의원총회를 민주당에서 하는 것도 다 이런 것과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대행도 만만치 않죠. 이게 민주당이 그렇게 대놓고 협박하는데 거기에 무릎 꿇으면은 이게 공무원으로서의 자존심, 수십 년간 공직에 헌신해왔던 자기의 어떤 명예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그냥 다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너무 대놓고 협박을 하니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목 대행도 그건 탄핵소추를 감수하면서까지 나는 마은혁을 임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이재명 한 명만 보고 서로 충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완전 전략이 거꾸로 돼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 고마운 일이죠. 아무런 정무적인 판단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힘세다고 힘을 막 휘두르는 모습만 보이니까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오만하게 보이고 실효성도 정반대의 역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한덕수 총리 선고 그 통보가 오늘 오후 늦게 나왔어요. 가만 보십시오. 그게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하겠다는 민주당 방침이 속보로 된 다음에 몇 시간 뒤에 이게 지금 발표가 된 거거든요. 저는 그동안은 헌재가 그 문영배 재판소장 대행을 비롯해서 이 사건을 계속 쥐고 있으면서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면 마은혁 후보를 임명 안 할 게 뻔하니까 계속 쥐고 있다가 이제 소수파들이 목소리를 엄청 높여서 잡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소수파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표현이. 어쨌든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키려는 그 재판관들이 이제 반기를 든 것이죠. 몇 명일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 최상목 대행까지 탄핵되는데 우리가 뻔히 결론까지 다 내려진 사안인 한덕수 것을 도대체 왜 선고를 안 하고 있냐. 이 선고 안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정치적인 거다. 이렇게 압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압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급히 잡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평의 과정은 원래 드러나지 않지만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관련돼서 평의도 다 마치고 판결문 초안도 거의 다 작성 단계인데 선고를 안 하고 마은혁 임명을 압박하기 위해서 쥐고 있었다.
이번 이렇게 되면 재판관들이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고 본인들 입장에서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고 하다못해 굉장한 객관성에 대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평의 과정은 언제든지 외부로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재판관들이 압박한 것이 통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한덕수 총리 선고를 막으려는 사람들과 재판관들과 그것을 빨리 선고해야 된다고 하는 재판관들이 충돌해서 기존에는 막으려는 쪽이 좀 우세했다면 이제는 그 압박을 풀고 그 재판관들이 목소리 제대로 냈기 때문에 저는 선고기일이 급히 잡혔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오늘 갑자기 느닷없이 밤에 오후 늦게 잡을 이유가 없어요. 또 이미 핵심 쟁점에 대해서 평의는 다 끝났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판결문 작성도 거의 끝났고 저번 주에 선고하려면 선고할 수 있었을 텐데 대통령 탄핵 재판과 같이 밀리는 형국인데 굳이 갑자기 오후 늦게 잡은 것이 저는 이런 배경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뭘 시사하냐면요. 이게 이 대통령 탄핵 재판은 바로 연달아서 화요일에 잡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탄핵의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하는 자기 의견을 정확히 밝히는 평결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평의는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서로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거를 어느 정도 눈치는 챌 수 있지만 정확한 의견은 평결 때 딱 밝히는 겁니다. 선고 직전에 밝히는 거예요. 근데 한덕수 총리 선고가 월요일 24일에 나는데 화요일에 그날 동시에 평결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평결도 하고 추가 평의를 하거나 평결을 할 때 평결도 한 번에 끝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결론이 나는 것은 한덕수 총리 선고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러더라도 다음 주 금요일 정도 선고가 된다면 빠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재명 선고 다음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사실은. 헌법재판관들도 지금은 좀 의견이 어느 정도 형성됐지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소 판단은 정치와 사법의 중간 영역이다 보니까 국민적인 여론도 굉장히 많이 살핍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전체 여론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이상한 판결을 해버리면 그 자체로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엄청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엄청 살피거든요. 근데 막상 26일 이재명 피고인의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와버리면 2개월 내에 대법원 선고가 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면 조기 대선이 만에 하나 일어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먼저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뭐 위헌이다, 헌법소원이다 이거 제기할 틈도 없이 그냥 바로 정치 생명이 끝나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상황 자체가 헌법재판관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이상한 헌법재판 진행에 대해서 반대하던 헌법재판관들은 더 목소리를 높이고 더 용기를 내고 더 논리를 정치하게 가져갈 수 있고요. 반대로 무조건 탄핵이 인용된 듯이 굴었던 재판관들조차도 여론의 눈치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고기일이 늦춰질수록 이재명 대표 선고기일보다 늦을수록 저는 더 유리한 결과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현재 흐름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인위적으로 동시에 이재명 대표 선고랑 맞추기도 좀 인위적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저는 탄핵 인용에 대해 필요한 6표를 모았다면 뭐 문영배 재판관이든 아니면 민주당 측이 어떻게든 헌재를 푸시해서 선고를 하려고 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최상목 탄핵소추 카드까지 꺼내면서 무리를 안 했을 겁니다. 이렇게 무리하는 장면을 보면 분명히 헌재에서 이견을 표출하는 재판관들이 다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민주당이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 이번 한덕수 총리의 선고기일이 이번에 잡힌 것처럼 또 3명 이상의 재판관들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선고 안 잡느냐라고 또 세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고기일이 잡히고 또 이번 탄핵은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날짜를 거듭할수록 가능성은 계속 높아져요. 제가 그때 구속 취소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그 결정이 늦어지면서 쟁점들을 정리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대통령 측의 항변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한번 해설해 드렸듯이 이 판결의 선고 시점도 잘 보면은 그 결과를 예측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저는 한덕수 총리 복귀는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한덕수 총리가 복귀되면 마은혁 임명할 리가 없어요. 지금 이 시기에 마은혁 임명하는 것이 대통령 탄핵 재판에 너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으로서 정치적으로 좀 중립하려면 마은혁 임명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 정신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한덕수 대행은 확고하고 그것 때문에 탄핵 소추가 되는 것을 감수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게 마은혁을 임명할 리가 없다는 점을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